안녕하세요. 경기도 곳곳의 다양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통입니다. 고대 중국과 서역 간에 비단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무역을 하면서 이 정치, 경제, 문화를 이어준 교통로, 바로 실크로드라고 하죠. 그렇다면 고대 한반도 실크로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학계에서는 화성에 위치한 당성이 삼국시대 국제무역항이었던 당항성이자 고대 해상 실크로드의 관문이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 6일 화성 당성에 대한 비밀을 밝혀준 제5차 발굴조사 현장 공개회가 진행됐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해발 100m 높이의 산에 돌로 쌓은 성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난 1971년 사적 제217호로 지정된 화성 당성인데요. 당항성이라고도 불리우는 이곳은 원래 백제 땅이었지만 고구려가 일시 점령하고 마지막으로 신라가 차지한 뒤 조선시대까지 사용되었는데요. 해상 항로를 이용해 삼국시대부터 중국과 활발한 교류로 다양한 문물을 받아들이고 전하던 고대 한반도 실크로드의 관문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모두 1998년까지 지난해 진행된 4차례의 발굴조사에서 밝혀졌는데요. 특히 지난 4차에서는 1천여 점의 삼국시대 유물과 당자가 새겨진 기와 중국 하북성 지방의 백자 등이 출토돼 국제항구로서의 당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었는데요. 지난 6일 당성의 제5차 발굴조사에 대한 학술 자문회의 겸 현장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네, 오늘은 화성 당성의 5차 발굴조사 현장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해왔는데 지난 작년 11월부터 이번까지 5차 발굴 조사를 진행을 했고 그 성과를 발표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번 발굴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됐는데요. 화성시 관계자와 관련 학과 학자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과거 당성의 역할을 밝히고 그 중요성을 논하는 자리이니만큼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완료한 4차 발굴조사 범위의 외곽 부분에 대한 확장조사였는데요. 1차석 내의 집수시설 추정지와 중복 건물지 주변, 2차석 내의 동문지 등 3곳의 축조 방식과 건물지 군을 확인했습니다. 4차 발굴에서 규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건물지들을 저희가 확장해서 좀 더 그 범위를 확정하는 그런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성벽 구간을 일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의 그 축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뒤쪽으로 원래 성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원, 즉 물의 확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가둬두는 집수 시설이 필요한데 거기에 관련해서 일부 의미 있는 그 단서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삼국시대에 매우 중요한 그런 그 성곽이고, 그다음에 중국 대당 교역의 중심지로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성입니다. 이번 5차 발굴조사는 문화예청에 그동안 조사가 어디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발표하고 경과를 나누는데요. 이로서는 당성이 이제 삼국시대의 항쟁의 중심지로서 신라 삼국통일의 전초기지다라는 그 점들을 그 역사적 의의를 부여받아서 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조사 결과 1차선 건물지는 출토된 명문화와 기와편 등으로 미뤄 국가 차원의 영향력이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 중심 시기는 통일신라시대. 또 신라시대 관청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관사 명이 새겨진 기와와 청해진 등 주요 교역 거점에서 발굴되는 9세기경의 중국 당나라 백자 완편도 다시 발견됐습니다. 당성이 대중교역로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데요. 보고를 통해 들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현장으로 향합니다. 건물이 있던 방향을 따라 규칙적으로 놓여있는 돌들. 흔히 보면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돌 하나하나가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사진을 찍고 이곳저곳을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건물이 놓여있던 구조를 통해 성의 옛 모습을 떠올리는데요.
전체적으로 요 경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꺾여 내려간다고 보는 거죠. 지금 밑에 있는 저기 붉은색만 하고 위에 있는 하고 차이가 있는 거니까요. 다양한 퇴적물이 쌓여 오래 사용됐을수록 토양은 까만색을 띱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1차 성벽에 대한 개보수가 반복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혹시나 놓친 것은 없는지 학자들 또한 현장 곳곳을 누비며 자문을 아끼지 않습니다. 서해바다를 통해서 중국과 교역을 많이 하는 그런 아주 전략적 요충이었기 때문에 삼국시대 말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뺏으려고 했던 그런 성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발굴을 이제 하고 있는데 성의 중요성에 비해서 혹은 역사적인 비중에 비해서 발굴한 곳이 너무 적습니다. 축조연대와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해안의 요충지고 경치도 좋은 곳이니까 국민 모두가 역사의 향기를 여기 와서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하는 게 학자들뿐만 아니라 아마 이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발굴을 통해 당성은 세계유산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할 핵심적 문화유산임이 입증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의 조사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 성과가 아무래도 이제 그 화성 시민들이 이게 얼마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곳인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할 때 발굴 현장을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대외적인 일이고요. 학술적으로는 1차 성이 아직 조사가 다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그 1차 성에 대한 그 조사를 완벽하게 다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2차 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화성 시민들이 그다음에 또 경기도민들이 이 당성의 역사적 가치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5차까지 이번에 발굴이 된 거고 2027년까지 지금 계속 발굴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발굴과 동시에 또 이제 정비도 같이 할 건데 올해는 일단 여기 이제 성을 기준으로 해서 1.2km 정도 되는데 성이 거기 회강로를 이제 4월부터 착공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한 7월 정도면 완공이 돼서 아마 일반 시민들도 이 성을 한 번씩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입구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위쪽으로 저희가 당성 홍보관을 한 250평방미터 규모로 해가지고 지어서 여기 당성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리고 또 여기 전시도 해서 발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더 멋진 미래를 위해 퍼즐을 맞추듯 차근차근 하나씩 역사의 기록들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순간. 역사 속에 묻혀있던 당성이 과거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이었던 옛 영화를 다시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